자, 한번 볼게. 자, 지금 이차함수랑 저 직선이 만나도록 한다. 자, 만난다는 거는 밑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포물선이랑 직선이 만난다는 거야? 교점이 두 개. 그럼 봐봐. 포물선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죠, 맞지? 근데 이렇게 돼도 만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도 괜찮지만 한 개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개 또는 한 개다. 이 말 자체가 교점은 우리가 연립했을 때의 해라고 쌤이 자주 얘기했었지. 연립했을 때의 해다. 그 해가 두 개 또는 한 개다. 이 얘기랑 또 똑같은 말인 거야. 근데 얘네들을 연립하면 2차식 나온단 말이야. 그럼 2차식의 해가 두 개 또는 한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이런 과정 필요 없어. 그냥 보자마자 나 바로 판별식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연립하고 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자, 1차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5% 넘겨볼까?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 써보자. 이게 0 이상이다. 정리하면은 A가 마이너스 3 이상. 그러면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숫자겠네. 자, 이 문제 볼게. 1차 함수가 저 2차 함수랑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네. 그럼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딱 써놓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은 교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해가 없어서 판별식은 음수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랑 두 번째 연립한 식의 판별식을 쓰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연립한 식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x 빼기 k 대입하고 옆으로 다 넘겨보자. 이렇게 빠르게 적어야 된다. 이제 적고 나서 그냥 판별식 써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랑 같다. 요거 전개할게. 자, k가 1이랑 5가 나오네.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은 했고 이제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해야지. 이번에도 연립해야 돼. 저기는 1차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옆으로 이항시키자. 이렇게 이제 판별식 쓸게. 짝수 판별식 b-제곱 빼기 ac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다 풀었네. 우리가 지금 푼 걸 잘 보면 K가 1이랑 5랑 나왔고 또 K가 3분의 7보다 커야 된대. 그럼 답은 뭘까? 그치, 5밖에 없겠지. 3분의 7보다 큰 거는 5밖에 없네. 자, 주어진 범위에서 이 참수의 최대값이 20이다.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리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 나오면 뭐 하더라? 뭐 하더라? 문제 풀더라. 지성 어떻게 푸는데? 수연아 어떻게 푸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그럼 물어보자. 최대값은 무슨 뜻인데? 가장 큰 수? 그래 말하면 좀 어색한데. 정은아, 최대값이 무슨 뜻인데? 아니야. 얘들아, 이 값이라고 하는 게 y 좌표를 안 했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거는 가장 큰 y좌표. 최소값은 가장 작은 y좌표예요. 가장 큰 y좌표를 찾고
가장 작은 y좌표를 찾으려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보잖아.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보면은 그림 그리고 싶어야 된다. 우리 눈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다들 눈 달려 있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점 찍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림 그리려면은 꼭지점 좌표가 필요하거든? 요거 반의 제곱 해보자. 잠깐만. 잘못 묶었다. 3으로 묶으면은 4x 하고 이제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뒤에 플러스 a가 있었고 이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a 빼기 12다.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얘가 플러스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굴러.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a 빼기 12. 그리고 이제 범위를 표시해보자.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래. 자, 마이너스 3. 여기쯤 있다고 치자. 1. 한참 오른쪽에 있겠네? 한 요 정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쌤이 노랗게 표시하는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 최소값인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1을 대입했을 때. 그렇지. 1을 대입하면은 제일 큰 놈이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20이었대. 그 말이 뭐다? 1 넣으면은 20 나온다. 즉 1,2를 대입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대입해봐야지. 이 친구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는 3 플러스 12 플러스 a. a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최소값 물어보네.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 마이너스 3. 그렇지. 뭐라고? 꼭지점 어디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마이너스 2에서 나오지. 여기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오는 이 친구가 최소값인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3이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5겠네. 다시 하자고. 틀렸네. 미안. 다시 1 넣었을 때 20이 나오는데 내가 1,2라고 써버렸네. 1,20인데. 다시 넣을게. 20은 3 플러스 12 플러스 a. 15니까 a는 5. 이렇게. 그럼 이제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친구가 최소값인 거는 똑같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5를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자, 요 발전 9번 문제.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 지금 보면은 2차 함수가 식이 완성이 안 돼 있어.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저 힌트들을 종합해가지고 식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요 힌트가 되게 좋은 힌트야.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다. 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배웠지? 근을 알려주면은 식을 만드는 걸 배웠잖아, 맞지? 요게 근으로 나오려면은 x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고 또 얘가 근으로 나오려면은 x 빼기 2라는 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 무슨 숫자로 시작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fx를 요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괜찮나?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힌트가 사실 하나 더 있거든? 꼭지점에 x좌표를 알려준 거야. 얘는 몰라. 얘는 모르는데 꼭지점에 x좌표는 알려줬어. 한번 고민해볼까? 머릿속에 포물선 한번 그려봐. 그렸을 때 마이너스 4랑 2가 근으로 나오려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뭐여야 될까? 꼭지점 x좌표는 뭐여야 될까? 송준아 뭐여야 될까? 딱 안 떠오르나?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근이라는 거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4랑 2.
그럼 이 친구가 뭐겠냐고, 꼭지점 X좌표가. 이 두 숫자의 딱 중앙에 있는 숫자 아닐까? 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도 알려주는 힌트인 거야.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종합해서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볼까? 나 조건을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80이 나오는데, 자, 최소 이런 말이 보이면 또 그림 그려야 되겠지? 자, 아까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문제가 있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문제를 두 번 생각할 거야. 첫 번째 양수일 때, 두 번째 음수일 때.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림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그렸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이고, 아 1이 아니구나, 2고, 2구나, 이렇게 2고, 그 다음 가운데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 상태에서 범위 한번 표시해볼까? 4에서 6까지가 범위지. 그러면 4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겠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 쭉 나아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보는 거네. 요만큼만.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안 보이나? 어디서 나오는데? 정은아, 어디서 나오노? 뭐라고? 아니, 우리 여기서 보는 거 아니야? 4에서 6까지 이 안에서 보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최소값이 어딘데? 4일 때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러면 4일 때 값이 뭐가 나왔다? 80이 나왔다. 즉 4,80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4,80 한번 대입해볼까? 자, 대입해볼게. 80은 A 곱하기 4가 들어가면 8. 4 빼기 2니까 2. 요거 16이네. 그럼 A가 5네. 요렇게. 우리가 찾은 5는 양수가 맞지? 그럼 괜찮게 찾았네. 요렇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이제 음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위로 블록인 그림을 한번 그리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2고, 그리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범위가 4에서 6까지니까 또 그림 그려야지. 여기가 4, 여기가 6.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보는 거지. 그림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안에만 보는 거네. 이때는 최소값이 언젠데? 언젠데? 6일 때가 제일 밑에 있지. 그럼 여기가 6,80인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그림상에서 말이 안 되지 않나? X축의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양수겠어? 음수여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답이 나왔지? fx에서 a 부분이 5라는 걸 찾았으니까 앞에 5 붙이고 식을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럼 이제 답 구하면 되지. f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래.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답은 35. 자,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문제를 보면은 포물선 위에 점을 찍어서 그 안에 직사각형을 채워놨어.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둘레의 최대값.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순서가 있어. 둘레식을 구하는 거야. 구했으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림 그리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식 만들고 그래프 그려서 답을 구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둘레라는 식을 만들려면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가로랑 세로랑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 자, 그래프에서 이거를 괜히 준 게 아니겠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D점이나 C점 중에 하나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쌤은 요걸로 갈게. C점으로. 요 점을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라고 놓자. X좌표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럼 이제 표시 좀 해보자. 이 점에 땡땡땡땡.
여기 눈금이 A겠지? 또 이 점에 땡땡땡. 여기 눈금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다르지 않지? 똑같지?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지?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뭐랑 똑같다? 그냥 y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로 길이 찾았네. 세로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다. 이제 가로 길이가 남았네. 자, 가로는 조금 특이하게 찾는다. 가로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꼭지점에 x좌표를 이용해서 찾을 거야. 자, 혹시 너네 여기 있는 숫자 빠르게 찾을 수 있나? 지성아. 원래 꼭지점 좌표 찾으려면 우리 막 반의 제곱하자 맞지? 근데 그럼 좀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면 좋아.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공식이거든? 이거 우리 한번 쌤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 요거 외우면 좋다.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자리에는 요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지? 분의 b 자리에는 6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니까 어때? 4분의 6이네. 그럼 2분의 3인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럼 쌤이 이거 왜 찾았냐면 이 직사각형도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이 쪼개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은 그게 가로 길이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네. 그래서 a에서 2분의 3을 빼면은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2개 있으니까 a 빼기 2분의 3의 2배. 이게 가로 길이겠네. 그럼 이제 둘레씩 만들자. 둘레는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지. 더하고 2배 하자. 그리고 이제 2배. 그럼 전개할게. 이제 식 만들었지? 그럼 식 만들었으면 이제 그래프 그릴 차례지?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하고 인수분해하고 요렇게.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위로 블록인 포물선에 꼭지점의 x좌표가 2, y좌표가 10 요렇게. 근데 이제 좀 뭔가 밋밋하지 않나? 뭐 밋밋한데. 수연아, 뭐가 빠졌지 않나? 뭐가 빠졌을까? 뭐라고? 맞아. 우리 오늘 계속 했던 문제들 앞에 한번 살펴봐봐. 지금 여기다가 쌤이 자꾸 뭐 표시하는데? 범위 자꾸 표시하고 있다, 얘가. 앞에 문제도 한번 볼까? 이것도 봐봐. 범위 있잖아.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이렇게 범위 있지? 근데 지금 푸는 이 문제만 지금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잖아. 문제가 완전히 잘못 푼 거다. 범위가 있어야 돼. 이건 좀 별표 좀 칠게. 범위. A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 A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봐봐. 이 A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2분의 3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A는 2분의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런 데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직사각형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C점이 요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숫자도 또 알면 되겠지? 여기 숫자는 X절편이니까 요거 묶어내면 되겠다. 0이랑 3 나오네. 여기가 3이야. 그럼 A는 2분의 3에서 3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겠네. 잘못 적었네. 이렇게 3까지. 그래서 요게 A 범위다. 그럼 그림에다 한번 표시해볼까? 2분의 3. 3. 그러면 요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겠네. 답은 10이다. 자, 문제 사이즈 봐봐. 문제 굉장히 길다. 우리가 요런 활용 문제, 수준 어떨 것 같아, 이거?
보통 지금 중3짜리가 와도 푼다 알겠지? 그럼 이거를 고등학생 문제로 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500원 내리는 게 아니고 가격을 X% 내릴 때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 더 많이 찾아오겠죠, 맞지? 그러면 관람객이 10명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 2X%씩 증가한다. 이렇게 퍼센트가 적혀 있으면 살짝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특히 너네가 정신을 못 차려. 퍼센트면. 그렇게 생겼죠, 맞지? 그래서 일단은 문제대로 풀어주고 나서 쌤이 퍼센트로 바꿔서도 한번 풀어줄게. 일단은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 자, 미술관의 입장료가 2만 원이야. 2만 원. 그리고 하루에 200명 정도는 방문을 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료를 500원씩 내릴 때마다 관람객이 10명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네, 맞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을 보면은 관람료의 총 합이 최대다. 또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럼 어떤 패턴으로 가야 돼? 이 친구의 식을 구하고 나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관람료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오늘 방문한 사람의 수랑 입장료를 곱해야 되겠지? 입장료 곱하기 관람객 수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사람이 몇 명 왔는지를 곱하면은 그게 관람료의 총합이다. 자, 그럼 이제 입장료를 한번 세어볼까? 지금 입장료는 2만 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가격을 낮출 거라고 하지? 500원씩 내릴 거래. 근데 500원씩 몇 번 내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X번 내렸다고 치자. 한 번 내렸으면 500원 깎이는 거고, 두 번 내리면 1000원 깎이는 건데, 몇 번 내리는지 모르니까 X번 내렸다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 뭘 빼야 돼? 500X. 그렇지. 지성이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사람 수 써야 되겠지? 사람이 200명 오기로 했어. 근데 이제 가격을 낮출 때마다 10명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10명씩 늘어나는 것도 X번 늘어나는 거겠지? 그래서 10X만큼 늘어난다. 요게 식인 거야. 가격과 사람 수인 거지. 그럼 이제 요거 전개한 다음에 그림 그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숫자 상태가 되게 안 좋잖아. 좀 이쁘장하게 풀어보자. 묶어볼까? 마이너스 500으로. 이렇게 500으로 묶으면은 x 빼기 40.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10으로 묶을 수 있네. 10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0.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500이랑 여기 있는 100이 만나서 마이너스 5000.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되겠지? x 제곱 빼기 20x 빼기 800.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친구 반의 제곱하면은 그림 그릴 수 있겠다. 자, 요 친구. 플러스 반하면 10이거든. 제곱하면 100. 빼기 100. 그러면 뒤에 빼기 800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900. 근데 이제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 5000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마이너스 5000 곱하면은 마이너스 5000 x 빼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5000이 얘랑 만나면은 플러스 45 공 5개.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요렇게. 여기가 10 콤마.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네. 이번에 좀 뭔가 밋밋하지? 범위가 안 보인다, 맞지? 범위가 어떻게 될까? x가 50이어도 되나? x가 50이어도 되나? 500원씩 50번 내려도 되나? 아니, 될걸요? 왜 안 되는데?
500원씩 50번 내리면 25,000원 내리는 거야, 얘가. 입장료가 2만 원인데 어떻게 25,000원을 내리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럼 몇 번까지 내릴 수 있는 건데? 40번. 그렇지. 40번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40번을 넘기면은 오버해서 할인을 시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 범위는 뭐다? 4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횟수니까 음수면 안 되거든. 요게 범위인 거야. 0에서 40까지. 그럼 0은 여기 있고 40은 이쪽에 있을 건데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맞네. 그래서 최대값은 요거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최대값 물어본 게 아니고 하루에 얼마 입장료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여기를 봐야 되겠네. 몇 번 할인한다는 거야? 10번 할인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총 5,000원이 깎이는 거니까 입장료는 15,000원이 답이겠네. 자, 아까 쌤이 문제 좀 바꾸자 했지. 500원 내린다. 이 말을 X% 내린다. 그리고 사람이 10명씩 증가한다. 이 말을 2X%만큼씩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바꿀게.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또 식을 한번 세워보자. 식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지. 가격이랑 사람 수를 곱하면은 당연히 식이 나오는 거니까 자, 가격을 한번 식을 세워보자. 원래 가격은 2만 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X%를 내린다고 하잖아. 할인의 개념은 빼기지. 2만 원에 대한 X%니까 100분의 X를 곱한 거. 요게 가격이야. 할 수 있겠나? 2만 빼기 2만의 X%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제 관람객은 200명 온다고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 200명에 대한 2X%만큼. 그럼 100분의 2X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 공을 조금 정리하면은 2만 빼기 공 2개 떼면은 200X. 이 친구도 공 2개 떼면 4X 되네. 200 더하기 4X. 이러면 아까랑 똑같이 전개하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퍼센트가 나와 있어도 사실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야. 자, Z가 3 빼기 I일 때 저 식의 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이럴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3 빼기 I 분의 1 빼기 이제 여기는 Z바니까 3 플러스 I 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하고 나서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이거는 너네가 풀어봐 나중에.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봐봐. 여기다 넣지 말고 얘를 정리하고 나서 집어넣어 볼게. 자, 이 친구 통분 한번 해볼까? Z랑 Z반은 통분하면 둘이 곱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통분이 되겠네. 그리고 분자는 여기는 Z바가 적히고 여기는 빼기 Z가 적히겠네. 생각보다 이 식에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해. 알겠니?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푸는 것보다 한 단계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다.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분모는 3 빼기 I, 3 플러스 I. 분자는 3 플러스 I 빼기 3 마이너스 I. 이렇게. 자, 분모를 보니까 합차로 전개가 되지? 합차하면은 9 마이너스 I 제곱. 분자는 그냥 빼는 거지. 2i가 되네. 그럼 이제 분모가 요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변하잖아. 그럼 요게 10분의 2i. 그거의 제곱. 그럼 계산하면은 5분의 i의 제곱. 25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겠다. 자, 주어진 복소수가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대. 이런 말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제곱했을 때 음수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 허수가 맞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허수의 종류가 두 개잖아. 수수.
그렇지. 순허수가 제곱하면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저 말은 순허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순허수의 조건이 있거든. 한번 봐봐. 우리가 이거를 복소수의 모양이라고 하지. a 플러스 bi.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인데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허수 부분은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제 이 조건대로 저 문제를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 한번 해볼게.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애들이지? 얘가 지금 i가 하나도 없네. 얘네들이 실수 부분이야. 그래서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이다. 요거 이제 풀어주면은 a가 1이랑 2가 나오네.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은 0이면 안 되거든? 여기가 허수 부분이네. i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다. 요것도 풀면 되지. a로 묶어주면은 0이랑 2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지. 0이랑 2는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종합했을 때 되는 답은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근이 1이랑 마이너스 7분의 2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일단은 첫 번째 2차 방정식부터 정리를 조금 하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면 선택지가 두 개예요.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알겠지? 요거는 식 만드는 것보다 계수의 관계를 쓰도록 하자. 첫 번째가 합이지. 합. 얘랑 얘랑 더한 거. 이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지. 요렇게. 그럼 정리를 조금 하면 7분의 5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곱공식이지. 곱하는 거는 a분의 c니까 이렇게 딱 적으면 되겠네. 이것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2는 a분의 c.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네. 문자가 총 3종류야. 근데 지금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요거는 연립은 힘들다 알겠지? 근데 연립은 못하는데 문자를 하나로 맞출 수는 있어. 얘 봐봐. 문자가 C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킬 수는 있는 거야. A로 통일시키자. 그래서 A로 통일시키려면은 얘를 B는 하고 옆으로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식이 변형되거든? B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알파벳이 A로 바뀌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C는 A 옆으로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C 대신에도 A라는 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B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C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야. 넣어보자. 저기 C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2 AX제곱. B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5 AX. 상수항은 그냥 A. 요렇게. 지금 생김새가 너무 안 좋네. 요거 다 A 약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곱하자. 요렇게. 그럼 얘를 풀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거네.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요거제. 저거 통분시키면 이렇게 되네.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네. 그대로 집어넣자. 이렇게 되네. 정리하면은 7분의 5. 2차 함수가 1차 함수랑 만나고 싶대. 얘들아,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노? 어떻게 푸는데? 표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영자 크다. 크다. 크거나 같다. 외워라.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개 또는 1개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다. 그럼 이제 뭐 저대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집어넣어서 정리하자.
자, 이쪽으로 다 이항시켜야 보기 좋겠다. 짝수 판별식 쓸게. B-제곱 빼기 AC. 그게 이렇게 된다. 정리하면은 2분의 1 이하. 그러면 가장 큰 실수를 물어보니까 2분의 1이 제일 큰 실수겠네. 답이 4번. 이 참수가 x는 2에서 대칭이다. 일단 이 힌트부터 받아야겠네. x는 2에서 대칭이다. 그 말은 꼭지점에 x좌표가 2, 땡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저 범위에서 최대값이 8이 나왔다. 그때 a 더하기 b는 뭐니? 라고 물어보네. 자, 또 이런 문제 나오네. 최대값이 8이다. 이러면 또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지금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야.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2다. 이렇게. 그럼 이제 범위 좀 표시해 볼까? 0에서 3까지가 범위야.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최대값은 0에서 존재하겠네. 여기가 최대값이겠다. 최대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 자체는 0 넣었을 때 8 나온다. 즉 0,8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럼 이제 얘네들 이 힌트랑 이 힌트로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지. 자, 이 힌트 아까 쌤이 요거 얘기했지 않나? 꼭지점에 x좌표를 바로 찾는 공식 알려줬었잖아. 뭐였더라? 2a분의 b.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얘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금 문제 보면은 a랑 b가 뭔지 보이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a 자리에 1 있고 b 자리에 a가 있으니까 요렇게. 요거를 계산했더니 x좌표가 2였다라는 얘기겠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옆으로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그리고 이제 0,8도 집어넣어 봐야지. 0,8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 0 넣으면은. 그래서 8은 b. 그러니까 b가 벌써 나와버렸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8.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답은 4겠다. 자, 이 문제는 한때 좀 많이 나왔던 문제야. 문제를 좀 보면은 포인트가 이거거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이 문제 안에 개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개념이야? 그렇지, 항등식 개념이지. 그 다음 요거는 중근이니까 판별식 개념이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순서가 있어. 중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이다를 먼저 한번 써보자. 자, 짝수 판별식 B-제곱 빼기 AC 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식을 썼으니까 이쁘게 좀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전개하고 소거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온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등식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지. 이쁘게 정리를 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또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해.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라는 문자로 정리하면 된다. k가 있는 게 요거 두 개제. 묶어주고 이제 k가 없는 애들 옆에다가 주르륵 쓰면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그게 이제 0이랑 똑같아야 되네.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우변처럼 0이 나오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이려면 A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에는 4가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찾으면 된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저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일단은 뭐 최대, 최소 이런 얘기하니까 요거 그림 그리려고 해야 되겠다. 묶어보자. 이제 반의 제곱 할게.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봐봐. A가 음수네. 그럼 위로 블록한 포물선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좌표가 4.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이제 범위를 표시해보자. 1에서 3까지가 범위네. 1은 여기 있고 3도 여기 있네. 그러면은 요 안을 보는 거네. 요 안.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2라는 거는 여기가 2라는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3 넣었을 때 2 나온다는 거고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3,2부터 넣어보자. 이렇게 하나 나오네. 이제 1, 마이너스 6도 넣어보자. 이렇게 나오네. 이걸 연립하면 되겠다. 빼자.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B가 13이네. 그래서 이제 A랑 B 찾았으니까 빼주면 답은 14겠다.